안녕하세요, 마요입니다.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좀 얼룩덜룩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알트코인들은 좀 약세예요. 지금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좀 빨강의 이런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좀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,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비트코인이잖아요.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는 또 88K까지 올라서게 되면서 뭐 지금 비록 이 알트코인들이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이 비트코인만 상승을 하게 된다면 뭐 시간차를 좀 두고 이 비트코인이 알트들을 또 끌어올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트코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, 그래서 저는 이 어제와 오늘 흐름을 통해서 이 비트코인의 전환점이 되는 그 순간이 되지 않을까, 저는 이렇게 또 바라보고 있어요. 그러면 이것이 무슨 말이냐? 제가 어제 텔방에다가 무슨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, 여기 보시면 개인적으로 새벽 동안의 움직임,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있었던 그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왜 그러냐면 이 비트코인이 미 증시의 흐름과 디커플링으로 가면서 상승폭을 키우느냐,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고, 또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의 흐름도 기대해 볼 수가 있다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새벽 동안의 움직임이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어제 제가 요 글을 올렸을 때가 미 증시가 개장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때였었거든요. 그런데 이 히트맵을 보시면 뭐 전체적으로 지금 붉죠. 그래서 뭐 거의 피바다 수준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,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비트코인의 흐름은 어떠했느냐, 요것을 보시면 어제 월요일 아침에 이 CME 거래소가 7시에 개장을 한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승을 했었잖아요. 그래서 아시아 타임 동안은 뭐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으면서 요런 횡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요때부터였어요. 그때가 이제 어제 저녁 8시 이후로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 타임 때보다는 좀 더 그 변동성이 좀 커지게 되면서 하락을 할 만하면 다시 올리고, 또 하락을 할 만하면 다시 올리고, 또 하락을 하는 요런 흐름을 또 보이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당시에 그 가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86.9K를 보이고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, 여기 보시면 앞으로 새벽 동안의 움직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, 그러니까 어제 그 시점만 해도 상방과 하방이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,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올라갈 만하면 떨어지고 또 올라갈 만하면 떨어지고 계속 이 상방과 하방이 팽팽히 맞서고 있었잖아요. 그런데 시간이 지나게 될수록 어느 한쪽으로 힘이 기울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리면서, 만약에 하방으로 향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보였던 이 미 증시와 비트코인의 커플링 관계가 지속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, 왜냐하면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 미 증시는 뭐 거의 피바다 수준으로 하락을 하고 있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도 함께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 커플링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, 그런데 만약에 이 비트코인이 하방이 아닌 상방으로 향하게 된다면, 그렇다면 기존과 다르게 이 미 증시와 비트코인이 확연한 디커플링의 움직임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렇다면 제가 이 글을 올린 이후로 그 흐름이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, 그러면 이걸 보시면 이것이 이제 S&P 500의 5분봉 차트거든요. 그래서 어제 이 미증시 같은 경우는 전반부와 요 후반부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래서 장 초반에 요때 장이 시작했을 때 그 당시는 어떻게 흐르게 됐느냐, 이 S&P 500 같은 경우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 하락을 했었어요. 그런데 이 노란색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미 증시가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좀 넘어가게 되면서 요때 대략적으로 이제 1시가 좀 넘어가는 그때 이후로는 요런 좀 U자형의 뭐 비트코인도 이 미 증시도 비슷한 이런 U자형의 흐름으로 흘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
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초반에 워낙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요 히트맵을 보시게 되면 장 초반에 보였었던 그 빨간색보다 더 새빨갛게 물들게 되면서 진짜 이 피바다를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래서 요 3대 지수로 보시게 되면 지금 뭐 다우존스, S&P 500, 나스닥 모두 2%가 넘는 상당한 낙폭을 보였던 겁니다. 근데 이것도 장 막판에 좀 상승이 나오면서 그나마 이 낙폭을 줄이게 된 것이고, 이 S&P 500 같은 경우는 한때는 뭐 3%도 넘었었거든요. 그런데 비트는 어떻게 흘렀느냐? 요것을 보시면 요것은 이제 비트코인 15분봉 차트예요.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 이 CME 거래소가 개장이 된 이후에 이런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에 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, 그러면서 이 87K에 진입을 했었어요. 그러다가 미 증시 초반에 이렇게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면서 88K까지 터치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디커플링이 좀 심해지나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,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 미 증시가 좀 후반으로 흐르면서 같이 하락을 하게 됐어요. 근데 그럼에도 요 87K의 지지를 받으면서 요 박스권은 깨질 않았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오늘 오전에 다시 한번 좀 슈팅이 나오면서 88K를 또다시 터치를 하게 됐고, 그래서 88.8K까지 터치를 했어요. 이것으로 봤을 때 상승의 힘이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비트코인과 이 미 증시가 디커플링으로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저는 열리지 않았나 예상하고 있어요.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게 됐느냐? 그래서 제가 주목을 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. 그것이 제가 어제 텔방에도 말씀을 드렸던, 여기를 보시면 지금 현재의 이 매크로 장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하나가 있는데, 그것은 바로 제가 지속적으로 체크해서 공유를 드렸던 요 달러 지수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요 달러 지수를 요것으로 좀 보시게 되면 요것이 달러 인덱스의 일봉 차트거든요. 그런데 어제 비교적 꽤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98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. 그런데 이 98포인트가 언제 마지막으로 찍었었느냐?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때거든요. 그러니까 2022년 4월 달에 찍었었으니까 정확히 3년 만에 이 98포인트대까지 하락을 한 것입니다. 그래서 무엇보다 의미가 있었던 것이 이 박스권을 보시면 지금 몇 번 이 달러 지수가 고점을 찍는다 하더라도 몇 번의 이 하락 시도가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찍으면 올라가고 찍으면 올라가고 찍으면 올라갔다가 이번에 이 박스권을 하방으로 이탈하면서 이제는 이 100포인트를 깨고 98포인트대까지 하락을 한 것입니다. 그래서 정확하게는 97.9포인트까지 찍기도 했었는데,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달러 지수를 좀 눈여겨본 이유가 바로 요거였었잖아요. 이 달러 지수가 하락을 할 때 비트코인은 상승을 하고, 이때도 마찬가지로 달러 지수가 하락을 하니까 이 비트코인은 상승을 하는 요런 흐름이 반복적으로 나왔었던 겁니다. 그래서 어제 이 달러 지수가 요 박스권을 깨고 내려간 만큼 앞으로는 본격적인 비트코인의 그 상승의 흐름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, 이 부분이 좀 더 강해졌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어제 그 하루 동안의 움직임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,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. 오늘, 그러니까 어제를 한번 좀 돌아보게 되면,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 비트코인이 주말장을 마치고 CME 갭이 생기지 않은 그 시점부터 비트코인의 상승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, 그리고 어제 이 달러 지수 같은 경우는 수년간에 뚫지 못했던 그 박스권을 이번에 하방 이탈을 하게 됐고,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비트코인이 기존과는 다르게 이 미 증시와 디커플링의 움직임을 좀 보이면서 꿈틀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어제 하루 동안 이런 일련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좀 기존과는 다른 이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제부터는 좀 이 비트코인이 새로운 국면을 좀 맞이하지 않을까, 이것을 예상한다는 거예요. 그렇다면 이것이 또 궁금을 할 거예요. 지금 뭐 비트코인이 뭐 큰 폭도 아니긴 하죠. 뭐 소폭 올랐는데, 근데 지금 뭐 미 증시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기도 하잖아요. 그렇다면 이 미 증시는 뭐 계속적으로 폭락을 하는데 이 비트코인만 오르게 될까?
이것이 또 궁금할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것에 대한 또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. 그러니까 미 증시가 폭락을 하는데 비트코인만 주구장창 오른다.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써놓은 대로 미 증시가 걷잡을 수 없이 폭락을 하게 된다면 이 코인 시장은 거의 확실하게 함께 폭락을 할 텐데요. 왜냐하면 이 코인 시장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쉬운 유동성의 탈출구, 그러니까 24시간 언제든지 내가 현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확고한 안전자산의 위치가 아닌 이상 매크로가 크게 무너지게 된다면 이 코인 시장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긴 합니다.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미 증시의 하락이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움직이게 된다면 이 비트코인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, 저는 이 부분을 예상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었잖아요. 이미 최악은 지나갔다. 그러니까 세력, 고래, 이 마켓 메이커들도 저와 동일한 생각, 그러니까 이미 최악은 지나갔다라는 이런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앞으로 미 증시와는 다르게 좀 디커플링으로 가면서 이 비트코인 먼저 상승을 시키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,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. 그렇다고 이 미 증시와 비트코인의 흐름이 계속 디커플링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 먼저 상승이 시작되고 뒤이어서 이제 아직까지는 이 미 증시가 불안하잖아요. 그러니까 비트코인 먼저 상승을 시키고 그 추후에 이 미 증시가 다시 따라오게 되는 이 표현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. 그렇다고 제가 이 비트코인은 앞으로 계속 상승만 할 것이다,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. 당연히 오르게 되면 짧던 길던 이 조정의 구간은 반드시 또 나오게 될 거예요. 또 그래야지 단단하게 이 지지를 확인하면서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정 없이 계속 상승을 할 것이다,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. 현재 이 88K까지 올라간 이상 지난 이 바닥점 요 74K를 재차 좀 깨는 흐름은 이제는 좀 힘들지 않을까, 저는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오늘이 이제 4월 22일, 4월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, 그런데 우리에겐 이만큼의 시간이 남았어요. 지금 2025년 대세 상승장이 끝나기 전까지 아직까지도 이만큼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만 내 편을 만들고선 이 시장을 잘 지켜보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이런 그림은 충분히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